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 회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배송 주소를 확인하라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부과했다는 식인데요. 인터넷 주소를 눌렀다가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는 일체 누르지 않아야 하고요.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도 절대 입력해선 안 됩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유명 택배회사 이름으로 배송 주소가 잘못돼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누리꾼 A씨. 마침 받을 택배도 있어 의심 없이 문자 하단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눌렀습니다. 택배기사와의 대화방에 초대돼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중간에 사기임을 알아채 다행히 금전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이런 사칭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CJ 대한통운 익숙한 거에서 이제 일단 믿고 누르지 않을까 싶은데 핸드폰 번호도 뜨고 자녀분들이 보내는 줄 알고 누를 것 같아요. 택배뿐 아니라 경찰 등 공공기관으로 위장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유인하는 사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기 문자에는 보통 이렇게 인터넷 주소가 첨부돼 있습니다. 무심코 이 주소를 눌렀다가는 원격 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는 일체 누르지 않아야 하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도 절대 입력해선 안 됩니다. 의심스러운 문자가 오면 경찰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사기 의심 전화와 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은 삭제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평소 보안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실제 물품 거래는 하지 않으면서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차익을 얻는 부정 유통 사례가 지난해에만 2,500억 원 넘게 적발됐는데요. 온누리 상품권 결제액이 50억 원 이상인 가맹점들에서 부정 유통이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유통 사례를 보면 실제로 물건은 거래하지 않으면서 액면가보다 5에서 10% 할인 판매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온누리 상품권 깡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오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구의 전통시장에 위치한 한 마늘 가게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으로만 월 6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수상한 정황이 포착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상계업체는 법적으로 굉장히 불법 유통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라서 부정 유통 사례를 보면 실제로 물건은 거래하지 않으면서 액면가보다 5에서 10% 할인 판매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온누리 상품권 깡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문제를 바로잡고자 합동 점검을 실시했는데 한 해간 이뤄진 부정 유통 금액만 2,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온누리 상품권 결제액이 50억 원 이상인 가맹점들에서 부정 유통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온누리 상품권 결제액이 50억 원 이상인 가맹점 22곳 중 9곳에서 부정유통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부정유통 금액의 71.7%에 달하는 1,800억 원 상당이 이들 9개 가맹점에서 나온 겁니다. 부정 유통에 가담한 9곳 가운데 8곳은 대구, 1곳은 부산에 있는 가맹점이었으며 모두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였습니다. 이들은 과태료 부과, 가맹 취소, 고발 조치 등을 받았습니다. 브로커들만 큰 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온누리 상품권의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상당히 치명적인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강력한 관리와 조사 또 엄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정의심 가맹점을 정기적으로 탐지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접수되는 신고 민원 건도 확인해 선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해온 20대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학부모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배 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 TV를 분석해 업자를 붙잡았습니다. 한편 경기 안산에서는 외국인 청년이 고향에 돌아갈 비행기표를 사려고 빈 가게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청년은 고향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서울 강서구 건물 지하를 급습합니다. 이곳에서는 담배 제조기와 담뱃잎 16kg,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가 발견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23일 초등학교 인근 지하에 담배 가게를 차리고 불법으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해당 가게는 초등학교에서 불과 9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학부모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배 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신고를 받고 약 9일간 주변 폐쇄회로 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담배 제조업 허가 없이 약 4년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담배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남성이 빈 가게에 들어와 주위를 둘러봅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청년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카운터 금고를 열어 현금 42만 원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 순간 가게 주인이 들어오고 청년은 그대로 달아납니다. 가게 주인이 밖으로 뛰쳐나와 소리를 치자 주변에 있던 순찰차가 추적에 나섰고 10분 만에 가게 인근에서 붙잡았습니다. 이 청년은 고향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9천억 원대 불법 환치기를 벌인 국제조직이 대구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 조직은 제도적인 허점을 노려 3년간 수만 차례 불법 송금을 반복했는데요. 환치기 조직은 가상자산을 활용해 범행이 드러나지 않고 제도적 관리망을 피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가상자산을 송금 수단으로 활용한 불법 환치기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무려 7만 8천여 차례 9,2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송금을 대행했습니다. 700개 이상 기업들이 환치기 계좌를 통해서 돈을 영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수출 기업 이외에 이제 베트남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에 대한 유학 자금 이런 것들도. 주범은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씨로 지난 2014년 국내에서 일하다 마약 전력으로 추방됐지만 이때 알게 된 기아 여성들과 함께 국제 환치기 조직을 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시세와 계좌 정보를 공유하고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해 추적을 피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가상자산을 국내로 보내 원화로 환전해 의뢰인에게 전달하거나 반대로 국내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베트남으로 전송했습니다. 불법 환치기를 통해 국내로 들여온 자금은 8,400억 원, 베트남으로 송금한 자금은 770억 원에 달했습니다. 환치기 조직은 가상자산을 활용해 범행이 드러나지 않고 제도적 관리망을 피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대구세관은 귀하 여성 3명을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베트남에 있는 주범 A씨 등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세관은 이용자 상당수가 수출 유통업체로 확인돼 추가 조사에 착수한 한편 불법 환치기가 전화금융사기, 마약 자금으로 악용될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준우입니다. 네, 추석 연휴 초반인 개천절에는 남부지방과 제주에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풍과 함께 해안가로는 높은 물결도 예상돼 귀성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추석 당일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오후 5시 32분쯤 떠오르는데요. 달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오후 11시 50분입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시작부터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 늦은 밤 전남과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 개천절에는 강원과 충청, 그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저기압의 중심이 통과하는 남해안과 제주에는 제법 많은 양의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 100mm 이상, 전남 남해안 최대 80mm, 그밖에 남부 내륙이 50mm 안팎입니다. 비와 함께 해안가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
서해와 남해에는 3.5m에 달하는 높은 물결도 일겠습니다. 항공이나 배를 이용하는 귀성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상 쪽에 풍랑특보와 제주도와 이 도서 지역에서는 강풍특보까지도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항공 운항에 좀 차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운항 스케줄 확인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도에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추석 당일 오전까지 내리다 그치겠는데 동풍이 불어드는 강원 영동은 오후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는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 보름달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옅은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석 이후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중부는 흐리고 남부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다만 열대저압부 발달 여부에 따라 연휴 후반 날씨는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 TV 이마경입니다.